네, 수급 포인트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수급앤 타픽,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오늘 수급 포인트는 디커플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죠. 뭔가 다른가 하는 것인데, 수급적으로 볼 때는 국내 시장 지금 거의 오리무중이죠. 안개가 오리가 아니라 한 심리까지는 낀 것 같습니다. 거의 안 보이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어떤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다만 둔화는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큼 이렇게 좀 많이 흔들리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유럽 증시도 그렇고, 미 증시도 그렇고요. 대부분 글로벌 증시가 횡보하거나 좀 완만한 조정을 좀 안정적인 조정을 보이는데 우리는 덜컥덜컥 겁이 날 정도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디커플링이죠.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연기금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연기금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은 특히나 지금 지수대가 아래쪽이 낮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좀 위쪽에 있는데 연기금이 매수를 나서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도 안 사니까 연기금이 지금 나서고 있는 상이 아닌가 해서 연기금이 항상 홀로 매수세 연속적으로 나서고 있는 장이다 그러면은 별로 수급적으로는 좋은 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이 딱 그런 장인데 어떤 매도가 나오는가 연초부터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얘기 똑같은 이슈죠. 뱅가드 펀드 교체 얘기 큰 우려는 없다 그랬는데 분명히 호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매도 방식에 대해서 매일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은 한꺼번에 던지느냐 아니면 또 화요일 같은 경우 모아서 던지느냐 이번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매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팩트 하나 확실한 것은 매도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쪽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되겠고 또 계절적으로 또 배당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불리한 프로그램 매매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불리한 국면에 있고요. 또 환율이라든지 또 환매까지도 환매도 지금 아직도 꾸준히 나옵니다. 2000 위에서는 대규모 2000 아래 살짝 아래에서는 살짝 환매가 나오는데 환율과 환매 같은 경우도 좀 부정적이고 또 글로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을 놓고 본다 그러면 부채 한도 상향 같은 어떤 이런 찌글찌글한 또 협상 문제 이건 2월에 아마 피크를 맞이하겠죠. 자, 이런 부분도 수급적으로 좀 부정적이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선진국이든 아니면 이머징 국가든 이쪽에 펀드로 들어오는 대규모의 자금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좀 이채롭죠. 돈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안 사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작년에 어떤 우리가 10월, 11월쯤인가요? 그때쯤 보면은 그 당시에도 펀드로의 자금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안 산다는 거죠, 도대체.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재정 질벽 한창 그때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대기된 자금들이 안 들어오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더라. 딱 지금은 현재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그런 수급 공백 구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답답한 국면은 맞습니다만은 조금은 중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펀드멘탈이 양호한 어떤 괜찮다 실적도 괜찮아갖고 턴어라운드 나오고 이런 종목군 그런 종목이 만약에 수급에 의해서 그게 뱅가드 펀드 교체에 대한 매도든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매도든 차익 매물이든 어떤 그런 수급에 의한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덩달아서 급락이 나올 때 매도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매수의 관점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판단의 어떤 근거 같은 경우는 미국 주택시장 같은 경우가 분명히 지금 턴을 하고 있죠. 펀더멘탈적으로. 그리고 신용평가서 피치 같은 경우도 유럽의 상황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유럽이 안정이 돼가고 있다. 유로존에서 탈퇴할 국가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고생하는 종목군들 급락 나온 종목군을 급락 나올 때 매도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시각을 넓혀서 매수로 오히려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쇼크가 만약에 나온다면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매수의 기회를 삼아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살펴봐야 할 텐데 역시나 오늘도 뚜렷한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220억 원대 순매수 기록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요. 또 기관도 그렇고 굉장히 답답한 국면을 이어가고 이거 모멘텀이 이번 주에도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 하나의 모멘텀이 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중국에서 GDP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모멘텀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고 일단 모멘텀 공백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쉬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들 하나 특징적인 것은 오늘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 전기전자, 증권, 전기가스 매도 나오고 운수, 장비, 화학, 통신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데 매수 종목을 딱 놓고 보면은 외국
외국인 매수세가 현대차, 기아차가 잡혀 있죠.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했을 때가 한 이틀 전, 뭐 한 전일 정도가 되겠죠. 그때 정도부터 해서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는 점. 자, 이거 굉장히 특징적이죠. 자, 그런 특징이 하나 있겠고, 그 외에 또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 이어지고 있고요. 또 LG전자, 또 KT 같은 종목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외국인 느낌 같은 경우는 역시나 연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많이 둔화됐다. 지금은 거의 관망세에 가깝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도 역시 관만세 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기관의 매매 동향은 어떻습니까? 예, 기관 매매는 굉장히 무섭네요. 솔직히 좀 많이 무서운데, 무서운 게 이제 2천을 전후해서 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는 좀 매수가 아니라 파는 관점에 놓여 있는 수급 주체죠. 근데 지금이 딱 실적 시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뭔가 실적 관련해서 조금만 좀 이상한 소리가 나와버리면은, 덜컥 그냥 매도가 나와버리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기관 오히려 매수가 아니라, 기관 매도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키우고 있는데, 업종별로 전기전자, 화학 서비스 오늘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운수 장비 또 마찬가지네요. 또 운수 창고 정도 좀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매수 종목을 보니까 기아차가 잡혀 있고 쌍거리 매수가 잡혀 있고요. 현대 모비스 또 낙폭가대 굉장히 좀 많이 시달렸죠.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잡히고 또 한국전력, 두산 인프라코가 있는데 기관과 관련해서는 지금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엇을 매수하고 있는가 아니고 실적 시즌에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매도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오히려 더 촉각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중장기적으로 수급으로 인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양쪽을 보셔야 되겠죠. 지수 2000포인트 위에선 절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시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해서 또 반대로 이제 지수가 1950이든 아니면 2000 아래에서 너무 또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대기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마 수급에 의해서 어이없이 빠지는 종목, 펀드멘털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 큰 문제가 없는데 수급에서 어이없이 깨지는, 왜냐면 매수하는 세력이 없으니까 조금만 팔아도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국면은. 자, 그런 종목 같은 경우 사고 싶었던 어떤 종목군이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은 이럴 때 급락이 나올 때 그럴 때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아마 수급적으로 대형주가 묶여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코스닥이든 아니면 거래소든 중소형주가 그 중에서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양쪽으로 모두 좀 관심을 그런 식으로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R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